네, 킹콩입니다. 수능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 킹콩이 이 스튜디오에서 카메라 앞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2021 대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처음 시작하는 노베이스 영어를 좀 많이 준비를 하지 못했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내가 한번 시작해 보겠다. 이런 학생들이 앞으로 다음과 같은 제가 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일, 해야 될 일, 그걸 이제 OX의 형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서 행진하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이거는 좋은 방법입니다. 라는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좀 밝게 만들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한번 해볼 테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좀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1번이 중요하겠죠. 1번입니다. 이 수능을 이제 수능 영어를 이제 내가 많이 못했다.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경우에요. 제일 먼저 프로 영어 강사인 제가 학생들한테 드리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매일 공부한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매일이에요. 매일. 이게 영어는 기본적으로 언어기 때문에 감이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 영어를 좀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학생들도요. 영어 공부하다가 며칠 확 쉬어버리잖아요. 며칠 확 쉬어버리면은 며칠 쉬었다가 다시 영어 문장을 딱 읽어버리면 그때는 뭔가 머릿속이 하얘지고 안 읽힌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공부하는 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죠. 매일 공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만 매일 도대체 얼만큼 해야 되느냐 이런 건데 제가 봤을 때는 30분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0분.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부의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질보다는 양의 측면으로 좀 다가가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30분 정도 영어 지문을 계속 이렇게 읽어야 뭐 이제 구문 실력이라든지 문제 푸는 거, 뭐 단어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않더라도 30분 정도는 나의 이 정신 세계를 영어 지문에 계속 좀 노출시키는. 오케이? 그래서 계속 좀 노출시켜서 내가 그 지문을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좀 될 수 있게 감을 살리기 위해서 이 정도는 반드시 좀 해야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하지 말아야 되는 대표적인 게 이제 2번인데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좀 곤란해져요. 단어만 알면 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어만 열심히 공부하면 해석이 다 된다. 이게 틀려요. 이 다가 틀려요. 다. 해석이 되는 문장도 있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독해의 프로세스를 학생들이 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설명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원리로 본인이 나 저렇게 단순하게 하면 되겠지. 이건 너무 단순한 게 좋은데 이건 너무 지나치게 단순한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 독해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흘러요. 문장이 한 문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한 문장이 있으면 여기 있는 단어들의 의미만 알고 그 단어들의 의미를 열거해도 해석이 되는 문장이 있죠. 근데 두 번째로 그 문장 속에 특별한 구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역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역할. 그 문장 속에 구조를 알아야 해석이 되지 단어들의 의미의 열거만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의 구조, 그게 바로 구문입니다. 그래서 수능 영어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구문을 공부를 하는 거죠. 이 구문을 공부한다라는 건 이거 이상의 것, 즉 수능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 말을 사실은 저는 이거를 이제 칠판에 쓰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얼마 전에 게시판에 올려왔었던 자기가 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하고 재수, 삼수를 했는데도 잘 안 했어. 그래서 그냥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수능을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킹콩 선생님, 킹콩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따라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타깝죠? 그 학생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봤을 때. 이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남자고 그러니까 내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뭐 영어야 뭐 그냥 단어 열심히 하면 해석이 다 되는 거 아니겠어?
라는 이 생각만 가지고 갔다가는 이런 문장만 해석이 되고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낭패를 보는 일이 있다 그거죠. 그래서 단어만 알면 해석이 다 된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런 건 학원에서 배울 필요가 없겠죠. 학원에서 이 구문 독해를 한다라는 거 이걸 좀 공부하는 거니까 구문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걸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건데요. 독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독해라는 걸 이제 여기선 제가 이제 이렇게 이만큼 있으면 이렇게 문장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문장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한 문장 읽고 잘 해석하고 두 번째 문장 읽고 잘 해석하고 세 번째 문장 잘 해석하고 그게 독해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히 읽는 게 절대 독해가 아니고요. 아까 2번에서는 제가 뭐를 얘기했냐면 구문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라면 3번에서는 여러분한테 뭐를 말하는 거냐면 문맥이라는 거를 꼭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독해가 되기 위해선 단순한 문장들의 결합이 아니라 문맥을 통한 문장의 결합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3번 얘기는 바로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을 해석했는데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두 번째 문장이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근데 세 번째 문장이 이렇게 해석이 됐고 네 번째 문장도 이렇게 해석이 됐다고 해봐요. 그럼 이 두 번째 문장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문맥에서 벗어난 문장 해석한 겁니다.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 문장은요. 문장과 문장 상호 간의 관계에 의해서 이 문장의 의미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단순한 문장들의 결합이 독해가 아니라 위아래 문장에 의해서 잘못된 문장을 교정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해석이 잘못된 것도 주변에 의해서 그 뜻을 유추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2번에서 그냥 단어들만 알면 문장이 해석이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한 문장 한 문장을 꼼꼼히 다 읽었다고 해서 그게 그 단락의 독해가 제대로 된 건 아닙니다. 반드시 문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2번 시작 구문을 모든 강사들이 다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이거를 문맥, 독해, 유추해석 이거를 전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식하게 단어만 열심히 공부하고 한 문장 막 그렇게 해서는 영어 시험에 늘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구문킹이라는 교재를 쓰는 거고 이거는 문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버티컬 리딩이라는 교재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걸로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의 문맥을 통해서 독해가 이제 다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작 선택지의 고비를 넘겨야 돼요.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어내는 선택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 해석을 다 잘했다고 하더라도 선택지를 잘못 해석하면 그 문제 틀려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19+9에 저의 시그니처 강좌인데 그 강좌를 통해서 말하는 건데 그 문제 자체에 대한 유형에 대한 익숙함과 그 문제 자체에 대한 문제풀이에 어느 정도의 스킬이 필요합니다. 독해를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요. 그 문제, 예를 들어서 빈칸이 있으면 빈칸이 첫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 글의 순서, 글의 흐름에 따라서 문제풀이 스킬이 좀 필요합니다. 결국 맨 위로 올라가서 독해는 수능 영어는요. 매일 공부해서 감을 기르고 구문을 해석하고 단락을 통해 문맥을 잡아내며 선택지의 유혹을 벗어나서 문제풀이 기술까지 가야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하면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 공감을 할까 사실 좀 겁이 나요. 왜냐하면 이 지금 영상이 수능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을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갈 거야. 그러니까 그런 길이 너희 앞에 놓여져 있을 거니까 예상하고 공부해. 그 방향이 너한테 오라. 내가 말한 방향과 다른 길을 갔을 경우 그건 실패. 사실 수능 영어는요. 다양한 길이 존재한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모든 학교 선생님, 모든 학원 강사들이 말하는 길은 다 똑같아요. 방식만 똑같지 다 이렇게 가야지 되는 겁니다. 느낌, 감을 살리고 구문, 문맥, 문제풀이 기술.
이렇게 이 순서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까지 말한 게 수능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근데 이제 영어에는 약간 좀 플렉서블, 유연하게 우리가 좀, 다른 과목은 내가 잘 몰라서, 특히 뭐 수학 같은 건 내가 전혀 모르는데 좀 플렉서블한 유연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요, 이 선택지를 구별하고 19+9 같이 이제 문제별 유형풀이 이거를 하다가 이게 문맥을 찾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고요. 문맥을 하다 보면 구문이 도움이 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뭐라도 먼저 하다가 보면은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감이 살리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스탠다드한 과정은 이렇게 1, 2, 3, 4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더라도 뭐 3번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3, 4, 1, 2 뭐 이래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영어는 약간 그런 면이 언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 게 참 좋습니다. 자, 다시 여기로 들어오겠습니다. 수능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약간 뭔가 좀 애잔하지 않습니까? 그냥 글자 뜻 그대로면 그냥 처음 시작하는 학생을 위해서 조언을 하나 보다, 이런 것 같은데, 왠지 제가 써놓고도 제가 써놓은 글을 읽으니까 이 문장 안에 좀 슬픔이 보입니다. 많은 실패가 있어서 나 수능 영어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겠어. 처음부터 제대로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슬픔을, 상처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TCC였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만약 진짜 제가 말한 대로 내가 너무 많은 실패를 해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지금 제가 말한 저게 로얄 로드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길. 저 길로 갔을 때 여러분이 제대로 된 성적이 나올 거고, 매일매일 겪어내는 그 고통이 나중에 달콤한 결실로, 대입의 합격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좀 메가스터디 킹콩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또 다른 TCC에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